자, 며칠째 떨어지던 주식이 오늘은 뭐 거의 제자리인데, 오늘 그래 제자리인 게 한번 봅시다. 코스피 2723포인트, 코스닥 892포인트. 자, 코스피는 이제 2700이 위태롭고 코스닥은 이제 900이 무너져서 내리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시 급락이 한국 사회에 지금 커다란 공포로,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일 어제 하루 동안에 외국인 탈출로 인해서 한국의 주식 가격이 52조가 줄어들고, 그래서 코스피가 전부 추락하는 파란 색깔로 변해서 블루 공포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100개 중에 98개가 하락했고 하루 동안에 52조가 날아갔고, 올해 들어서 주식 액수가 감소한 게 195조고 종가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것도 추락하고 있고, 자, 올해 경제 성장이 2%대에 머물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을 3%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대외 악재가 더 터지면 속수무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행령21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자산 거품은 어느 순간에 꺼진다 예고를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돈 풀어서 장난 안 쳤으면 벌써 꺼져서 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도 이 경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미국 대통령들이 연준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돈을 풀어 가지고 빚을 내어가.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의회가 이 상한선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의회 상한선을 거부해 가지고요 미국이 올스톱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행동들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는 점점 문제가 심각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자산 거품과 부채 위기, 한국의 부채가 결국 자산 거품 때문에 생겼고 일부는 코로나와 장기 불황 때문에 전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자영업이나 해보겠다고 시도하다가 발생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 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요, 우리 집회하는 인근에 자영업자가 299명이 릴레이 삭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삭발회가 될 차원을 넘어버렸어요. 제가 경제금융에 내놓은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생계비 비중이 높은 독과점 품목에 통신, 유류, 보험,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가격 담합을 금지시킨다. 심지어 통닭까지 담합하는 놈들이니 통신료 담합이나 보험료 담합, 또 기름값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고 있고 숱한 전례가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담합을 못하게 하면 가격 인하가 될 거다. 주가 조작이나 내부 정보 이용, 기업 인수 사기, 취업 비리 등 이런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 사모펀드나 가상화폐를 금지시킨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보세요. 가상화폐 비과세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경유착 기업을 폐쇄하고요, 지하 경제를 음단하고 조세 햇빛의 재산 도피 시 금융활동을 완전 배제시킨다, 이런 조항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요, 플랫폼 전자상거래 업종의 고용 불안 요인 제거, 카카오 택시 배달의 포탈 부동산 등 혁신 4차 산업혁명 빙자한 앱이나 플랫폼 등의 서민 일자리 탈취 업종을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 전자상거래 업종에 고용세를 부과해야 된다. 고용 스타트업 공유 사무실로 창업을 지원해야 된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엊그제 서울대 경제학과 안동현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왜 시민단체들이 4차 산업, 플랫폼 등의 횡포를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칼럼을 써서 비판을 했죠. 일반 재벌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재벌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규제를 가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쳐다보고 있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경제가 엄청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중국에서 대졸자가 작년 올해 합산하면 2천만 명이라고 해요. 한 해에 1,000만 명 졸업한다고. 올해 1,076만 명이 대학을 졸업했다. 근데 대졸자 1인당 일자리가 과거는 일자리가 많아가 1.52였는데 이제 0.88밖에 안 되고 중소기업부터 폐업을 해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교육 규제로 이런 분야의 사업도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2천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올해 전망이 굉장히 악화되어 가지고 경기 지표가 아주 부진하다. 미국 경제가 오미크론의 영향이 병적으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했지만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려가 지금 곳곳에서 다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충격을 단기간 해소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IMF 총재가요 이야기를 엊그제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올해 4번을 예고했고 1번이 더 있을 거다. 5번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경제 회복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 와 있는 달러 자본들이 전부 유출되어서 후폭풍이 심각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니 델렌 미국의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의 회복이 낙관적이다. 그래서 대규모 부양으로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과거에 지금처럼 많은 돈을 풀기 전에는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었지만 미국이 다시 더 바이든이 부양적인 그런 자금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풀 수 있겠느냐? 전 못 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자본도 감당이 안 돼서 이것이 지금 엄청난 높은 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조작 능력을 믿었는데 지금은 전혀 믿지 않고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라는 IMF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부 신흥국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누가 얻어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모두의 관심사죠. 자, 한국은행이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라고 한 20일 전에 말을 하면서요. 미국 내에 이 물가 임금의 상호적 연쇄 상승이 전망된다. 그러면서 미국에 지금 인력 수급 불균형이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악순환적 상승을 하고 있다. 미국 기업 3분의 1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을 상승시키다. 미국의 특징은요. 이 가게들이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월급 받으면 빚으로 다 나가고 그래서 직장 쫓겨나서 6개월이면 거짓되고 집도 뺏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저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가가 기본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임금을 인상시켜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하층일수록 더 그러죠. 제가 볼 때 미국의 경제를 미국 재무장관이나 FED 연준 총재조차도 제대로 판단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에 너무 깊게 이렇게 스며든 달러 유동성에 그래서 거품이 커져 있는 부분을 지금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수습하겠다는 게 3월 달부터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에 들어가겠다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미국이 추가적 부양 조치를 통해서 경제 부스트 샷을 미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얼어붙었고 중국은 대조자 취업이 안 될 정도로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얼어붙었다. 원래 유럽 경제라는 거는 숨만 쉬고 사는 거지 잘 돌아갑니까? 자, 그러니 미국, 중국이 얼어붙고 그래서 이 얼어붙은 미국과 중국이 살기 위해서 회생 조치를 취하는 게 만약에 미국은 양적 긴축이고 중국은 빚을 더 늘려서 돈을 푸는 거다. 상호 다른 짓거리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빚은 빚폭탄을 더 만들 것이고 미국의 긴축은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충격을 미국이 나중에 오고 정작 그 충격은 전번에 통가에서 지하 해저 화산이 폭발하니까 나중에 주변 나라들이 쓰나미가 왔던 것처럼 신흥국의 쓰나미로 오게 될 거다. 그 신흥국들은 대부분 달러가 복귀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금융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부채 위기요. 근데 한국은 이 부분과 아울러서 다른 거품이 하나 더 꺼진다 했죠. 뭡니까? 자산 거품이 꺼지는 거예요. 한국의 주식이나 이 부동산, 집, 아파트 가격이나 그리고 코인 가격이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요. 한국의 경제 TV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신문들 심지어 유튜브 하는 것들 애널리스트라는 투자 브로커들이 지속적으로 주식 사라, 집 사라 부추겼습니다. 코인해라. 자, 이자들은 이 시점에서도 지금이 살 때다라고 말한 놈들이에요. 2700선으로 가고 있으니 이때가 살 때다.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천하의 주식놈들이 그놈들입니다. 그들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손을 대도록 사탄처럼 악마의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서민들의 돈을 털어먹고 젊은 사람들의 돈을 털어먹어요. 자, 지금 이쯤 되면 탈출을 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끼고 집을 산 사람 그리고 주식을 샀다가 지금 개미들이 패닉이 됐는데 난리가 난 사람 코인하다가 난리가 난 사람 다 물려있어.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져요. 작년에 정권이 코인 거래소를 문 닫으면서 터질 거를 슬쩍 넘겨놨는데 이제 몰아놨다가 집 주식하고 같이 터지니 잘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기꾼의 속은 자기 죄들이다 생각하세요. 자, 제가 이야기할 때는 비웃었죠. 저 사람은 맨날 위기가 온다고 했다. 자, 이제 좀 실감이 납니까? 이제 지금은요. 손실은 감수해야 됩니다. 손실의 규모를 최소화시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기서 떠나야 될 때예요.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고 한국에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정권이 출범하면 새로운 주식 분야를 띄우고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땅을 띄우고 이런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긴축 시작되면 한국의 금융위기 바로 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